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지난 6월 26일 실질 배당 기준일을 끝으로 대략적인 이번 6월 말 분기 배당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LG유플러스와 맥쿼리인프라의 배당 정책의 변화로 저의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 전략도 약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6월 말 배당금을 얼마를 확보하였을까요? 5월까지 올해 입금된 배당금이 저의 목표치에 상당히 부족했던 만큼 저 개인적으로 올해의 목표인 작년보다 배당금을 2배 늘리기 위해서는 6월 말 배당 기준일에 다소 무리할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비중을 높여야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5월 말에 주가 하락을 기회로 주식 수량을 많이 늘렸다였죠. 하지만 늘어난 주식 수량만큼 저의 현금 비중은 당연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앞으로는 위험관리에 중점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저의 투자 시나리오를 공유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여러 시나리오 중 실제 6월 배당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맥쿼리인프라와 LG유플러스의 예상과 다른 배당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26일 실질 배당 기준일 기준으로 확보한 수량과 예상 배당금을 공유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변경된 LG유플러스의 배당 기준일과 그 외 주식들의 6월 배당 기준일 이후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전략을 공유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월 시장의 흐름은 좋았었죠. 그런데 고배당주 종목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투자할 때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주식만 안 오를 때. 그런데 우리는 장기 배당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고 반대일 때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힘들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고요. 특히 통신주와 독점주의 주가는 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나마 금융주가 5월 말 떨어진 주가를 일정 부분 회복하였고 저는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금융주의 차익 실현한 금액을 통신주와 독점주의 일정 부분 수량을 늘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이 컸던 5월 시장 대비 6월에는 무난하게 주식 수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 다른 변수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저의 보유 종목인 맥쿼리인프라와 LG유플러스의 배당 정책에서 발생했는데요. 맥쿼리인프라는 그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매력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당금을 줄였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에서 매출액과 순이익은 늘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유상증자로 주식수도 같이 늘렸죠. 총수익을 주식수로 나눈 EPS, 즉 주당 순이익은 조금 줄었다고 지난 영상 1분기 실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줄어든 수치도 아니고 배당금을 줄일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결을 예측했지만 배당금은 작년 12월에 390원에서 이번에는 10원이 줄어든 380원을 예고 공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영향으로 주당 390원을 기대하고 있던 저의 예상 배당금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는 LG유플러스가 이번 반기 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다시 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알지 못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 증가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는 LG유플러스를 이번에 배당금만 확보하고 장기 투자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발표될 배당 기준일까지 더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제가 6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실질 배당 기준일에 확보한 수량과 예상 배당금을 표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의 배당금은 향후 주가의 흐름으로 조정은 있겠지만 6월 26일 배당 기준일을 가정했을 때 예상하는 저의 2분기 예상 배당금은 301만 원입니다. 다소 현금 비중을 줄이면서까지 배당금을 확보하려고 몇 달 동안 노력을 했고 결국 목표로 하는 300만 원 배당금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배당금 확보를 하기 위해 시가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점주인 맥쿼리인프라와 KTNG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 두 기업은 다른 통신이나 은행주에 비해서 최근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두 기업은 공통적으로 9월에는 분기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6월 27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배당락일 날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저는 올해 하반기에 아내 ISA 계좌는 해지후 재가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 계좌에서 9월에 배당을 주지 않는 이 두 종목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27일에 KTNG 30주, 맥쿼리인프라 300주를 아내 계좌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내계좌에 보유한 이 두 종목의 수량은 주가의 흐름을 대응하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언젠가 LGU 플러스의 배당 기준일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수준의 예상 배당금을 유지하면서 만약 저희 평균 매수가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이 높아지게 될 아내 계좌에서 배당금 확보를 위해 LGU 플러스를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6월 배당 기준일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월 말 배당주가 하락할 때 다소 무리하게 주식을 매수하면서 내가 너무 배당금에 집착을 해서 위험할 투자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의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맹목적으로 1,000만 원 배당금을 목표로 약간의 위험을 감수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위험과 수익률의 줄다리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에만 힘을 주면 쓰러지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투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시 9월 분기 배당금을 위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 다음 영상에서 저의 계획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이번 6월 배당 기준일은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